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4부에서는 축구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축구 관심 많으시잖아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스포츠 해설과 또 축구 전문 아나운서 이유영 아나운서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축구 얘기하는데요.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내일 새벽 1시에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16강전 벌이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모신 손님이 계십니다. 스포티비의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항상 여러분의 사랑을 독차지죠. 예, 축구 전문 아나운서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하루에 2번 인사하니까 영 그래요. 네, 네? 저도 정면승부 4부는 또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네. 이렇게 2번씩 보니까 이게 참 정말 거시기 하네요. 네, 예, 참 영광입니다. 네. 영광이라뇨. 네. 저는 뭐 진짜 축구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 두 분이서 왔다 갔다 하시면 저 그냥 구경만 할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일단 첫 번째 얘기만 저걸 하죠. 네. 1승 2무잖아요. 네. 대단한 성적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박찬하 해설위원께서는. 카타르 월드컵이 한 13개월, 14개월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약 1년 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똑같은 경기장에서 지금 똑같은 땅에서 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드컵을 돌아봤을 때는 그 세계 강호들 우루과이와 정말 대등하게 싸웠고요.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전에서 승리를 했던 우리나라 대표팀인데 약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요르단, 말레이시아와 사투를 벌이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1년만큼 나이를 더 먹었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은 하나의 팀이 완성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무너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우리 스포츠 축구 전문 아나운서. 네. 이어지는 질문을 그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짚고 싶은 부분이 많은 팬분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수비예요. 이 조별리그에서 무려 6실점을 헌납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시안컵 본선에서 이렇게 예선에서 많은 실점을 허용한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특히나 말레이시아에게 석점을 헌납한 게 충격인데요. 우린 또 김민재 선수를 보유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표팀의 수비력 어떻게 보시나요? 김민재 선수를 보유했으니까 6실점에 그쳤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 없었으면 실점이 분명히 더 늘어났을 거고요. 네, 실제로 김민재 선수가 정말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경기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전보다 2차전에 실점이 더 많았고요. 2차전보다 3차전에 실점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팀들은 경기가 시작이 되고 대회가 시작이 되면은 경기를 거듭할수록 팀 컨디션이 좋아지고 전체적인 팀의 완성도가 올라가고 조직력도 강화되면서 더군다나 우승을 노리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아시안컵에 남아있는 팀들이 있고 이미 짐 싸서 돌아간 팀들도 있습니다만 참가한 팀들을 다 봤을 때 경기를 하면 할수록 이제 팀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팀은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예, 아주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저 박찬하 해설위원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민재 선수만일 없었으면 졌겠네요. 그러면. 김민재 선수 없었으면은 분명히 1패 이상은 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전 두 번째 실점인가 보면 첫 번째 실점인가 김민재 선수가 다 막다가 어떻게 안 돼서 이제 실점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혼자 어떻게 다 막아요? 네. 힘든데. 네. 예. 자, 이 수비 얘기하다 보면 또 수비수로만 수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골키퍼 수문장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김승규 선수가 이제 그 요르단전에서는 관중석에 있는 게 잡히기도 했는데 부상당해서 낙마를 했고요. 조현우 선수가 지금 수문장을 맡고 있는데 사실 우리 조현우 선수 하면 월드컵 지지난 월드컵 독일전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실점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승규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져나간 게 우리 대표팀에 영향이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수비뿐만 아니라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대표팀에는 손실인데요. 다만 실점에 있어서 조현우 선수가 나와서 실점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물론 뭐 표면적인 기록만 봤을 때는 지금 2차전 실점 많았고 3차전에 실점이 더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점하는데 조현우 선수의 책임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골키퍼는 뭐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골키퍼는 골을 막는 자리라기보다는 실점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도중에 얼마나 실점에 가까운 상황을 한두 번 정도 막아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클래스가 결정이 되고 그런 거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골키퍼는 그 넓은 골대를 혼자서 지킬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실점을 해야만 되는 자리인데 우리의 실점 과정에서 정말 골키퍼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느냐? 네,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비가 흔들리니까 상대가 쉽게 슈팅을 시도하고 그리고 상대의 골들이 기가 막힌 골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요르단의 두 골도 그랬고 말레이시아의 골들도 그랬고 정말 멋진 골들을 상대가 많이 넣었기 때문에 조현우 선수에게 어떤 탓을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전 사실 말레이시아 선수들의 그 기백, 정신력 이 일단 칭찬을 해줘야죠. 근데 문제는 우리 선수들도 좀 그런 걸 가졌으면 좋겠는데 가졌을 수는 있는데 이게 발휘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그 농담 삼아서 교수님이랑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두 벤치의 감독님이 자리를 바꿔 앉은 거 아니냐. 그 말레이시아전은 워낙 두 분의 이제 리액션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포지션 얘기를 하나 더 해보자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보면 백승호 선수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때로 생각을 해보면 정우영 선수가 그 자리에 뛰었고 이번엔 박용우 선수 그리고 말레이시아전에 황인범 선수가 그 자리에 뛰었는데 여기서 수비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다 이런 지적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팀이 분명히 실점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비의 책임이 없을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은 어려운 자리고 그리고 우리 대표팀이 지금 구조 자체가 수비의 실수가 수비진들의 어떤 컨디션의 문제냐 아니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의 제 역할을 해내질 못해서 우리가 실점이 많은 거냐 이렇게 봤을 때는 전적으로 시스템의 문제라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공소유권을 뺏기고 나서 역습 과정에서 내려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올라갔을 때 숫자를 많이 두고도 공격 상황에서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해결이 되지 않고 공이 상대방에게 넘어가서 역습을 허용하는 빈도가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후방에 미드필더 1명 남아있고 수비수 2명 남아있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조별리그 3경기에서 흔하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문제로 하기에는 지금은 시스템이 너무 엉망이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는 누가 와도 우리 선수가 아니라 세계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미드필더가 오더라도 실점을 줄이기는 어려울 거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엉망이 됐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3차 전지 끝나고 나서 예. 그 뉴스에 나가서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방송에 오는 내내 그렇게 얘기하지 절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나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을 하려고 지금 마음속으로 계속 저 자신에게 세뇌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도자의 역량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밖에는 말씀 못 드립니다. 굉장히 완곡하시네, 네. 진짜. 네. 아유, 이 완곡 좀 우리도 좀 배웁시다 이 완곡함을. 네. 우리가 항상 그냥 티격태격하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제게도 좀 완곡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네. 지나치게 좀 공격적인 전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아쉬운 건 우리 스트라이커진들이 여전히 무득점이에요. 보면은 이강인, 손흥민 이런 2선 자원들의 득점은 터졌는데 스트라이커 자원들의 골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스트라이커들의 골이 더해지면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면 스트라이커의 득점이 없어도 현대축구에서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프랑스가 우승했을 때 올리비에
지루라는 스트라이커가 주전이었는데 골을 못 넣었거든요. 그럼에도 프랑스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축구에서는 스트라이커가 해야 될 역할이 정말 많거든요. 이제는 축구가 옛날이랑은 많이 달라져서 공격수가 수비해야 되고 수비수가 공격해야 되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공격을 정말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의 역량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전술적으로 희생을 해주는 선수도 필요하고 네, 그런 모습들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떨어졌을 때 팀의 완성도가 올라간다는 점에서 스트라이커는 때로는 상대 수비를 묶어두고 상대 수비가 우리의 골 결정력이 좋은 선수 쪽으로 흘러가지 못하게끔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뭐 충분한 역량을 발휘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지금 대표팀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제대로 잘 비춰지지 않으니까 역시 스트라이커 이럴 거면은 스트라이커에서 득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별리그 3경기에서 득점이 적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물론 말레이시아전에서는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골을 터뜨리지 못하고 세트피스 상황으로만 골을 넣었으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뭐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대표팀이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은 대회 나가기 전부터 계속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골을 넣을 수 있다. 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사실 1패도 없었잖아요. 한 경기도 안 졌잖아요. 근데 끌려가던 순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정도 차이라면은 우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역량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클래스를 앞세웠을 때 그 정도를 지키는 것도 상대에게는 매우 공포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밀어붙였을 때 한 골 정도는 네,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였기 때문에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골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지적을 하고 싶진 않고 다만 스트라이커들이 해야 될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잘 나오지 않아서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과거 이제 조별리그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제부터는 토너먼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부터가 토너먼트죠? 네, 16강 그렇죠? 토너먼트 이야기를 네. 해볼 텐데 그 우리가 일단 16강 상대는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우디고요. 만약 이거를 올라가면 이제 호주를 만납니다. 사실 요르단, 바레인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상대했을 때와는 약간 좀 수준이 다른 팀들인데 이 대진 상황들 어떻게 보시나요? 점검 한번 해보시죠. 대진은 이쪽으로 가도 어려운 상대들이 질비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사다리 쪽으로 가도 어려운 상대가 질비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16강 토너먼트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우승을 노리는 팀들이 절반 이상이고요. 실제로 토너먼트에 가면 내일이 없는 싸움이고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이지 못했고 계속해서 우리 대표팀의 좀 안 좋은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러다가도 또 팀이 승리하고 실제로 우승까지 할 수 있는 게 축구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토너먼트가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제부터 이제 준비를 잘했는지 본격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시간이고요. 사우디를 만나고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승리하면 호주를 만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 우리가 16강 파트너가 둘이었잖아요. 말레이시아전 결과에 따라서 일본을 만나느냐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나느냐 이 선택의 기로였는데 누군가 저한테 둘 중에 누굴 만나는 게 더 낫냐라고 그냥 팀만 꼭 딱 집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자신 있게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일본전은 일본이랑 만난다는 것 자체도 이게 부담일 뿐더러 그리고 일본 역시도 조별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우리의 안 좋았던 모습에 비하면 일본은 그래도 조금씩 수정 보완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일본이 이번 대회에서 조별리그에서 부진했던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일본 대표팀이 지금 경기를 주도하는 방법을 잊어서거든요. 근데 우리와 경기를 하면은 오히려 일본이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실리적인 컨셉 그리고 전방 압박 네, 이런 전략 전술로 우리 대표팀을 괴롭히기 충분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약간 더 낫다는 판단을 했는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나게 된 현 상황에서의 문제는 원정 경기처럼 이 경기를 우리가 정말 치러야 된다는 거. 네, 사우디아라비아랑 카타르가 바로 옆 나라잖아요. 차로 갈 수 있는 곳이라서 지금 아마 경기장이 거의 90% 이상은 사우디아라비아 관중들로 가득 찰 거고요. 그래서 일방적인 응원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예전에요. 제가 어디서 아이고 우리가 축구는 일본보다 잘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 그랬죠. 그래가지고 또 이 나이가 그래서 거기서 드러나는 바람에 제가 아주 참 그랬는데. 네. 그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했던 농담식으로 했던 얘기입니다. 정말 봐도 말이 안 되는 말이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리 일부러 조 2위 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외신에서 그런 농담을 누구랑 했어요?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상한 결과니까. 네, 누가 봐도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가 뭐 동점이라고. 근데 조 1위가 되면은 16강에서 일본을 만나고 조 2위가 되면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난다. 그런데 경기를 뭐 그분들이 보시고 그런 외신에서 혹은 외국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를 본 저희들은 다 알잖아요. 네, 마지막까지 우리 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모든 전력을 쏟아부었는지 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지금 조별리그 1차전부터 경기를 마치 결승전처럼 치르고 있습니다. 네, 조별리그 1차전에서 모든 전력 쏟아부었고 2차전 마찬가지고 3차전은 심지어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우리가 토너먼트를 염두에 둔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전도 분명히 어려운 경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승리하고 8강에 이미 올라가 있는 호주를 만난다는 가정을 해보면 호주는 이미 16강 경기를 치렀거든요. 네, 우리보다 그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감독 누구죠? 신태용 감독. 신태용 감독 졌잖아요. 네. 4대 0으로. 그래서 네. 호주는 이미 16강에서 승리하고 8강에 누가 올라오느냐를 지켜보는 상황. 휴식일이 우리보다 이틀이 더 길고요. 그리고 호주는 3차전 조별리그 3차전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우리의 이 아시안컵 남은 여정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핸디캡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조기 축구회를 하는 입장에서 이틀 쉬면 좀 많이 좋아지나요? 어우. 조기 축구는 2주에 한 번 하는 것도 아, 그렇군요. 충분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네. 어. 자, 이 호주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우리는 어쨌든 당장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나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우승팀 아르헨티나에게 유일한 패를 선사한 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우승 후보급 전력은 아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 전력 어떻게 보시나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에 아주 좋았을 때의 전력은 지금 많이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와 상성이 상당히 우리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나면은 상대 전적에 있어서 열세였고 네, 그랬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5경기는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한테 단 한 경기도 지지 않았어요. 물론 역대 아시안컵 본선에서 만났을 때는 우리가 또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기지는 못했지만 최근 A매치 결과들을 봤을 때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상성의 약점은 많이 보완이 돼 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대표팀 전력이 많이 약화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마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우디아라비아 그 나라 자체의 그 변화의 물결, 네, 개혁의 물결 이런 소식은 접하셨을 거예요. 정말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모든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행사를 다 유치하고 있잖아요. 모든 행사 유치하고 월드컵, 엑스포, 뭐.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슈퍼스타들을 대거 영입해서 지금 사우디 프로리그에 활약하게 하고 있는데 그 노쇼의 왕자고 호날두 있지 않습니까? 네, 호날두 선수도 있고. 아주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한 팀에 외국인 선수가 8명이 뛸 수가 있거든요. 축구가 11명이 예. 하는데 8명까지 선발 명단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자국 선수들의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경기 출전을 잘 하질 못해서 감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대표팀 전력이 악화되는 거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랬던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도 대표팀을 이렇게 모아서 경기를 지금 거듭해 가고 있잖아요. 평가전부터 해서 지금 조별리그 1차전, 2차전, 3차전 해가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경기 할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팀은 이 호날두 선수가 있는 알나스르 그리고 네이마르 선수가 있는 알힐랄 선수가 한 절반씩 섞여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조직력은 상당히 뛰어난 편이고, 네, 그리고 이 팀은 3차전에서 대거 이제 선수들을 쉬게 하면서 토너먼트를 위한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체력전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좀 불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비는 강한데 골 결정력은 좀 심각한 고민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양팀 감독의 대결도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저 하나도 안 흥미로운데. 왜냐면 두 사람이 감독 두 사람이 연봉 탑2입니다.
네. 네, 잠깐만요. 연봉이 탑2인데 네. 클린스만 감독이 얼마 받아요? 뭐 그러니까 정확한 액수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략 추정컨대 한 200만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죠. 연봉이 200만 달러. 네. 예, 200만 달러치를 잘 해야 될 텐데 네.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지만 1, 2위 간의 격차가 좀 큽니다. 네, 공이 하나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요. 공이 하나 이상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감독들이 각각 독일 축구와 이탈리아 축구를 대표하던 공격수 출신이어서 또 감독으로서 대륙별 대회를 우승한 경험도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두 감독의 지략 대결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두 감독의 지략 대결이라고 하면은 정말 만치니 감독이 여기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아.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은 뭐 빅클럽에서 타이틀을 가져갔던 그런 무수한 역사도 있고 지난 이제 유로 2020에서 이탈리아에게 우승을 안긴 감독이기도 하고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과정 자체는 몹시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얼마 전까지 정말 큰 무대에서 성과를 냈던 감독이고요. 크린스만 감독은 3년 휴식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 전에는요? 그 전에도 한 3년 쉬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6년을 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 쉬었다고 얘기해도 네. 틀린 얘기가 아닌 게요. 그 미국 대표팀을 마치고 나서 이제 헤르타 베를린이라는 독일 분데스리가 클럽을 맡았는데 그 몇 달 안 돼서 그만뒀어요. 그 기간이 짧았습니다. 전문 용어로 그냥 푹 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근데 뭐 본인 개인 활동은 항상 활발히 하시기 때문에 네. 네. 자 이제 우리 대표팀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지난 말레이시아전에서 다행이란 점은 황희찬 선수와 김진수 선수가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두 선수 모두 이제 왼쪽 측면에서 활약을 하기도 하는데 두 선수의 활약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두 선수의 활약은 우리 대표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우리 대표팀이 공격 나가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이제 공격을 단조로운 측면에 의존하는 경향들이 도드라지게 이번 대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풀백들이 얼마나 올라가 주느냐에 따라서 사이드에서 이제 공격이 연결이 되고 상대 수비가 흔들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김진수 선수가 왼쪽에 있으면은 김진수 선수 혼자서 해내는 목들이 있습니다. 또 김진수 선수는 이 터치라인 타고 직선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선수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서도 공격 가담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진수 선수의 복귀는 우리 대표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거고요. 황희찬 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아마 선발로 뛸 수 있는 몸이 되면은 왼쪽에서 돌격대장 역할을 할 건데 지금 대표팀이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공격을 많이 나가 있는데 공격적으로 상황이 잘 안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돌아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 나가서 볼 많이 잡았을 때 우리 이제 공격이 뭔가 좀 풀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황희찬, 손흥민 선수 두 명을 활용해서 공격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크게 다가올 거라서 두 선수의 가세는 우리 대표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거고 아마 크린스만 감독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있겠죠. 근데 이 클린스만 감독이 좀 이 우리나라에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모양이 자꾸 외국에도 나가 있고 그런 모양인데 그런 것들이 좀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크린스만 감독만 밖에 나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코치팅 스텝이 전부 다 밖에 있어요. 원격 강의를 주로 하는군요. 그리고 전부 다 뭐 투잡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우리 대표팀의 할애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고 하다못해 불과 몇 년 전이었죠. 우리가 코비드 팬데믹 때 돌아보시면은 저는 이제 회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직면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코비드 그 코로나 사태 때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게 이럴 거면은 회사에 이제 출근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오는 거 아니야? 뭐 회의도 화상으로 하고 이러면은 더 업무의 역량이 늘어나고 효율이 증가하고 이래서 더 잘 될 것 같았잖아요. 하지만 그 결과가 모든 회사들이 다 결과가 좋지 않아서 재택근무를 다 출퇴근 형식으로 이제 돌리고 다 이렇게 갔던 거잖아요. 아마 유사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오늘 제가 클린스만 감독 인터뷰를 봤더니 그 취재진들에게 결승전까지 티켓 예약해도 된다, 숙소 예약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유, 아주 든든해요. 네, 예. 자신감 있는 인터뷰를 그러면서 자신감이 중요하다라고 했거든요. 네, 사우디와의 16강전 이게 좀 오문이긴 합니다만 스코어 혹시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정말 팽팽한 승부 될 거고요. 네. 저는 이 경기가 정말 응원하는 마음에서는 3대1 정도로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지만 네, 정말 뭐 냉정하게 이 경기를 돌아봤을 때는 2대2 연장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스포티비의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 그리고 축구 전문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했는데 이우영 아나운서가 가장 좋아하는 아까 그랬거든요. 축구 해설위원 어렸을 때부터 그 중학생 때부터 우리 박찬하 위원 얘기를 들으면서 중학교 때부터요. 예, 괜히 어린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